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 때문에 힘든 분들 많으셨죠? 여기에 내일은 중국에서 오는 황사까지 더해져서 숨쉬기가 더욱 힘들어지겠습니다. 관련 내용 임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희뿌연 하늘 아래 고층 건물이 흐릿하게 보입니다. 저수지 너머 나무들도 겨우 윤곽만 보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미세먼지로 공기가 무척 답답한데요. 평소라면 많은 시민들이 걸어 다녔을 산책길이지만 지금은 한산해졌습니다. 탁한 공기 때문에 운동하러 나왔다 다시 돌아가는 시민도 있습니다. 사실 밖에 나오면은 안 써요. 저희는 안 쓰는데 오늘 안 쓸 수가 없고 안 쓰니까 이제 안에 막 습도 차고 앞으로 빨리 마스크 벗고 싶습니다. 원래 쓰고 다니던 코로나 마스크를 오늘만큼은 황사용으로 바꿨습니다. 이제 황사로 미세먼지 때문에 Q94를 쓴 것 같습니다. 걱정은 좀 되는데 야외 활동 아예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이 KF94라도 잘 끼고. 광주와 전남 전 지역에는 어젯밤부터 이틀째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광산구에선 오후 한때 주의보 기준인 75를 한참 넘긴 121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했고 담양은 103을 기록했습니다. 겨울철에 아무래도 북서풍이나 서풍이 불어서 외국에서 미세먼지가 들어오고요. 난방 등 화석연료 사용이 증가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발생. 내일은 중국 사막에서 발생한 황사가 들어오면서 광주 전남 지역의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농도는 모레까지도 매우 나쁨 또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내일 오전 6시부터 차량 배출가스를 점검하고 사업장과 공사 현장의 작업 시간을 조정하는 비상 저감 조치를 발령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정부가 개발 제한구역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100만 제곱미터 이하 규모는 자치단체장에게 해제권을 위임했는데요.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일단 광주시는 주요 개발 사업이 탄력받을 것 같다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93만여 제곱미터의 광주의 한 산업단지입니다. 올해 6월 준공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입니다. 앞서 이곳은 지난 2016년 개발 제한구역, 이른바 그린벨트가 해제됐습니다. 광주시는 앞으로 이 일대를 활용해 차세대 배터리 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더 많은 부지가 필요한데 정부가 올해 비수도권 지역의 개발 제한구역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정부는 자치단체장에게 30만 제곱미터에서 100만 제곱미터로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늘리고 국가 단위의 방산과 원전산업 등 전략 사업에 대해선 개발 제한구역 해제 총량에서 제외할 수 있는 안을 담았습니다. 지방정부가 스스로 발의를 하고 주도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모든 절차나 다른 기존의 규제를 다 푸는 뜻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광주 지역 내 개발 제한 구역은 2억 4,300만 제곱미터, 이 중 정부가 광주시에 정해준 개발 제한 구역 총량은 3,200만 제곱미터입니다. 광주시는 개발 제한 구역 2,300만 제곱미터를 사용했고 남은 부지는 890만 제곱미터입니다. 그러나 광주시의 주요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선 턱없이 부족합니다. 미래자동차 국가산단 조성과 반도체 특화단지, 의료 특화단지 등의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해선 앞으로 2,400만 제곱미터가 해제돼야 합니다. 지역의 여러 현안 사업 등이 좀 더 절차 간소화라든가 순조롭게 시기적으로 앞당겨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기대를 많이 해봅니다. 그동안 개발 제한 구역 등으로 광주시에 지지부진했던 주요 현안 사업들이 그린벨트 규제 완화 방침에 따라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주택가격의 급락세 속에 이른바 깡통 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값이 10% 이상 떨어질 경우 광주에서도 깡통 전세 확률이 20%에 이를 거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조현성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집값이 계속 떨어져 그 여파로 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떨어지면 같은 보증금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찾기 어려운 이른바 역전세 난부터 시작됩니다. 광주의 전세 시장도 지난해 공급 물량이 크게 늘면서 가격이 전체적으로 떨어졌고 그마저도 거래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떤 위축된 심리 때문에 변화를 두려워하시기도 하고 웬만하면 그냥 이동 않고 참고 사시고 계시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더 나아가 집값이 전세 계약 시점에 전세 가격보다도 낮아지면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되는 속칭 깡통 전세가 됩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임대차 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광주에서는 5건의 전세 보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주인을 대신해 갚아준 전세 보증금이 12억 원을 넘어섰고 2% 안팎에 머물던 사고율이 5%까지 높아졌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주택금융연구원의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2년 동안 주택가격이 최대 10%와 20% 떨어질 경우 광주에서는 깡통 전세 비중이 각각 12.5%와 19.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전국 평균 수준을 크게 웃도는 것은 물론 집값 상승이 가팔랐던 대구, 울산에 이어 광역시 가운데는 세 번째로 깡통 전세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최근 1년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 광주 지역 자치구별 전세가율은 북구가 80.6%로 가장 높고 서구가 71.1%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금리가 촉발한 주택시장의 초강력 한파가 매매시장에 이어 전세시장까지 꽁꽁 얼어붙게 만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이번에 졸업하는 중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아쉬움도 많았을 텐데요. 하지만 모처럼 대면으로 열린 졸업식장은 웃음꽃이 가득했습니다. 그 모습 박종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졸업 가운을 걸친 학생들 얼굴엔 아쉬운 표정이 가득합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지난 2020년 3월 입학해 3년 내내 코로나19로 힘든 학교 생활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졸업식장에서도 학교 운동장에서도 웃음소리가 넘쳐났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했던 과거와 달리 3년 만에 대면 행사가 치러졌습니다. 친구들과 가족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그동안 남기지 못했던 소중한 추억을 쌓았습니다. 수학여행도 못 가고 소풍도 많이 못 가서 정말 아쉬웠는데 이제 그래도 졸업식이라도 이렇게 하니까 매우 기뻤어요. 오늘은 부모님도 오시고 친구들도 와서 축하해주는 분위기가 다시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부모님들도 즐겁기는 마찬가지. 자녀들의 졸업식 날만을 기다려왔습니다. 이번에 졸업을 하게 돼서 이렇게 오게 돼서 너무 다행스럽고요. 각급 학교에서는 다음 달까지 대면과 비대면을 활용한 졸업식이 이어집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김치를 소재로 한 광주 MBC 특별기획 레드디쉬 2부 탐험편이 내일 오전 광주 MBC TV와 유튜브를 통해 방송됩니다. 레드디쉬 1, 2부는 아시아 최고의 여성 셰프로 선정된 바 있는 조희숙 씨와 함께 제작진이 전국의 다양한 김치를 발굴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김치 요리 레드디쉬를 만드는 과정을 따라가는 여정을 담아냈습니다. 한편 김치라는 지역의 문화유산을 이어온 여성들의 존재를 재조명하는 이 프로그램은 사계절을 거쳐 김치의 숙성 과정을 담아낸 UHD 초고화질 영상이 백미입니다. 정규직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지위 확인 소송 중이더라도 해당 노동자들이 장학금 지급 대상인 점은 부정할 수 없다며 포스코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 대표들에게 차별을 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처우 개선을 위해 학자금 지원을 약속했지만 소송을 낸 노동자들에게만 장학금을 주지 않아 논란을 빚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주식회사 갤러리 이재우 대표가 300만 원을 기탁해 주셨고 주식회사 대명기전 박태주 대표이사가 300만 원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광주시가 글로벌 e스포츠 전문 채널인 ESTV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광주시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ESTV 스튜디오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e스포츠 대회 공동 개최와 게임 개발자 육성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전 세계 100여 국에 달하는 방송망과 1억 명의 시청자를 보유한 전문 채널 ESTV와의 협약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고흥 여자만 일대 갯벌이 습지 보호 지역으로 새로 지정됐습니다. 고흥군은 고흥 동강면에서 영남면 일대에 걸친 59제곱킬로미터 규모의 갯벌이 정부로부터 국내 15번째 연안 습지 보호 지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고흥 여자만 갯벌은 보호생물인 흰발 농개와 노랑부리 백로 등의 주요 서식지며 해양 식생이 풍부합니다.